시장이 너무 어렵죠. 하지만 기회는 또 옵니다.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0일 지금 오전 10시 4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아마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힘든 시기를 거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가 굉장히 좀 지옥 같은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뭐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똑같아요. 굉장히 좀 시장을 이길 수는 없고 이제 최대한 방어해 가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2018년도가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이제 2019년도가 오게 되면은 아마도 상황이 많이 다른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트를 먼저 조금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1년 동안 2017년도에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100% 다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우리 2년간은 잃어버린 2년이 된 거죠. 그래서 없던 한 해가 돼버렸습니다. 올라서 2017년도 좋았겠지만 2018년도에는 완전히 다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뭐 이렇게 뭐 1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데 또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보면은 아마 증권사라든지 메이저권에서 제도권에서 있는 사람들도 주식이 잘 되니까 다 아마 언론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개인에서 차리기도 하고 회사를 나와서 이제 개인 매매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2018년도에 연말 되니까 다시 증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입사원서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지금 증권사의 직원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애널리스트 숫자도 줄고, 근데, 그 숫자 줄었던 게, 뭐, 회사를 자른 게 아니라, 작년에 워낙에 좋았으니까, 나가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오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입사원서를 내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언론 기사에 나온 거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요. 이건 뭐, 아무튼 2018년도는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뭐 주변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탈리브 문제도 있고 그죠? 뭐 지금 금리 문제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저런 내용들 차치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없었으니까 무지막지 지금보다 더 크게 느꼈던 위기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남유럽 위기, 그리스 문제 막 터졌을 때 그런 위기들도 있었고, 브렉시트도 회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는데 브렉시트가 찬성이 나와가지고 투표해서 통과가 되면 완전히 EU는 붕괴된다고 그랬습니다. EU 붕괴되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올 거다. 이런 어떤 뭐 그때의 공포는 사실은 뭐 사실 훨씬 더 컸죠. 근데 그때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단기간에 무슨 뭐 이유가 붕괴되고 이럴 일 없다 말씀을 드려오면서 그런 위기들 때 이제 이런 설명들을 드려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다 전문가요, 사람들이. 그죠? 뭐 좋은 얘기 없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내년도 뭐 좋을 그림이 없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도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남은 거 반도체인데 그것도 문제가 될 거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살릴 수 있는 뭐 업종이 뭐가 있냐? 자동차가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다고 조선이 살릴 것이냐? 뭐 다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을 때 정말 시장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하락을 해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조선 업황이라든지 뭐 화학 업황이라든지 건설 업황이라든지 뭐 반도체 업황, 우리 이제 이 정도만 거론해도 거의 다 우리 대표적인 업황 얘기한 건데, 이게 다 안 좋아도 움직이는 섹터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섹터가 안 움직이면 중소형 라인에서라도 움직여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의외로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되죠.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주가가 미리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짜 안 좋구나라는 얘기를 할 때 주가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반도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반도체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게임들 뭐 있었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움직였나요?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좋아가지고 몇 년 전에 그렇게 급락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트를 좀 종목 차트를 좀 보자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저항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급락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이렇게 좋아질 거였는데 아니면은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이닉스 인수해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뭐 하이닉스, SK가 인수해 갈 때도 왜 인수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굉장히 기업 리스크가 커질 거다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을 지탱해주는 한 축인 건 분명한데 안 좋아졌다고 해서 마냥 안 좋고 좋다고 해서 마냥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업황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 좋다고 느낄 때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죠. 해서 저는 지금 다른 지표들은 잘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심리 지표를 굉장히 좀 보고 있는데 우리 고객들의 심리 상태, 일반인들의 심리 상태, 너도 나도 주식을 한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가 사실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불과 올해 연초만 해도 바이오 제약 관련한 열풍이 불었잖아요. 제가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분석 방송 예전에 이때 당시 2018년도 4월 11일이네. 뭐 주도주 변화를 예언한다. 그래서 주도주도 그때 제약바이오가 주도주였는데 주도주가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뭐 이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너무 비싸다. 응? 너무 비싸다. 비트코인도 예를 든 거잖아. 비트코인도 너무 비싸다. 삼성바이오도 너무 비싸다. 열풍이다 지금. 비트코인이 열풍이 불고 그 열풍이 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풍이 불면 오히려 뭐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를 하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예언하는 건 아니었죠. 경계를 하는 거지. 그 주도 섹터를 경계하면서 주변 섹터에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 다 차치하고 너무 비관적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시기에서 결국에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제 칼럼에서 10월달 보면 10월 29일 날 한국 증시가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쭉 왜 미쳤는지 설명드리면서 자, 보시면 글로벌 악재 외에 우리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국내 내수 경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우리 증시 해석할 수는 없다. 내수 경기 위축으로 피해보는 것은 일단 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죠. 그리고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특히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수주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뭐 수출하는 기업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해외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있는 거죠. 걔네도 건너 수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다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다 수출 기업 아닙니까? 중요한 건 우리 내수 경기보다 글로벌 경기 여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강제로 주식시장에서 청산이 되고 뭐 이때 제가 이 칼럼 쓴 날 완전히 급락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나마 버틴 투자자들이 한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은 세계 속에서 독보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 버렸다. 정말 안타까웠죠. 근데 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키포인트의 핵심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지금이 금융위기 왔을 때 남유럽 왔을 때 뭐 그런 시절인 거는 분명해 보인다. 결국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긴 싸움을 준비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 차트로 본다면 이제 10월 29일 날 썼던 거니까 이때잖아요. 10월 30일이네. 10월 29일 이날이야.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이날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제 강제로 청산 당한다라는 말은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청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가 나오잖아요. 엎치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맞잖아. 여기서 이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나마 이제 강제로 청산이 당하고 또 그나마 버틴 투자자들이 한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 또 힘들거든. 상승과 하락.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힘들다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녹화를 하는 이유가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이제 내년에 또 될 수도 있고 내일 오늘 당장 밤에 갑자기 트럼프가 생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 해결되느냐 그건 트럼프만이 알겠죠. 계획되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해결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은 오래 갈 수 없다. 왜? 만약에 이거를 질질 끌고 가서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문제 더 키우면 이거는 화살이 되돌아옵니다. 트럼프한테. 왜냐면 트럼프는 2년 뒤에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 대통령이다. 자기가 증시가 자기 때문에 올랐다. 민주당이 되면 증시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떠들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글로벌 증시 소용돌이를 빠뜨리려고 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에서는 타협선이 나올 겁니다. 뭐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은 어느 선까지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중국도 화답을 해야겠는데 어느 정도 좀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적 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해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들은 이제 해결이 돼요. 과거에 해임들 생각을 해보세요. 브렉시트 막 벌어졌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올 것 같았잖아요. 피그스 국가들 막 문제 생겼을 때 와 진짜 쟤네가 부도나?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쟤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그리스 하나 좀 시끄럽게 하면서 결국에는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게 지금의 어떤 위치는 이때랑 비슷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 온 뒤에 2008년도 연말쯤에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결국에는 돌려놨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구간이 되게 힘들단 말이지. 이때 다 1000포인트 깨지면 주식 무조건 담아야 된다.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시점인데 지금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마침 지금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위기들이 있었을 때 연말이 지나면 연초에는 기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최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는 주식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연말 연초에 시세가 어느 정도는 붙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갑자기 불현듯 강세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실전 회원님들한테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깨지잖아요. 2년 연속 깨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올해 어마어마하게 깨졌잖아요. 이렇게 급락으로 깨져버리면 다음에는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가 대부분 급등을 했어요. 우리 IMF 왔을 때 시절을 제외하고 지금이 무슨 뭐 IMF 오는 그런 시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는 희망을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도 2019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즐겁고 희망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다 끝났어요. 저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